안녕하세요. 텐텐 감사행전. 오늘은 남은 걸 보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감사거리를 많이 찾을 수 있을까? 그 한 방법이 남은 걸 보자는 것입니다. 음, 스펄전 목사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낳고요. 또 새로운 감사거리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죠. 로버트 슐러 목사는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약간 패러디해서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감사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 감사한 일들을 감사한 일로 믿는 사람에게만 감사한 일이 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일상에는 굉장히 많은 감사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감사거리를, 이것은 감사거리구나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그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감사 그물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남은 걸 보자, 숨어 있는 걸 보자, 특별하게 보자, 그리고 좋은 걸 보자.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많이 낚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먼저 첫 번째는 남은 걸 보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컵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마실 때 예, 어떤 경우에는 야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없어진 부분을 보는 것이죠. 반이나 있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도너츠가 있습니다만 이 도너츠에서 그 주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 그리고 좀 달게 이렇게 단맛을 낼 수 있는 설탕 가루들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죠? 그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먹음직한 그런 이렇게 도넛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없는 부분을 먼저 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럼 이 도넛이 별로 그렇게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어느 쪽을 보느냐,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또는 그 사라진 것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가 다 채워져 있다면 이 도넛은 도넛이라기보다는 호떡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은메달 리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는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은메달 리스트와 동메달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시죠. 네, 보면 여러분 왼쪽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은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동메달 리스트 같잖아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은메달 리스트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주 금메달리스트보다 행복한 모습을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오른쪽에 노란 옷 입은 사람도 역시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 원형을 그려놓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느냐면 메달 중에서 남아있는 메달, 빼앗긴 메달,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죠. 이분들은 내가 놓친 메달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금메달 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렇죠?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은메달을 땄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시상식에 참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동메달리스트는 어떻습니까? 동메달리스트는 내가 못 딸 뻔했는데 땄다 하면서 남아있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고 고맙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거리가 보이느냐, 또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잠기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 사진도 비슷한 이야기이죠. 뭐 1, 2, 3등 중에 한 사람이 실격을 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아마 실격을 했는데 하나를 땄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실격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동메달리스트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카네기가 이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신발이 없다. 그래서 좀 한탄을 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봤다.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봤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기준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거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감사거리가 적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동영상입니다만 헬기 타고 가는 사람이 헬기를 하나 타고 가고 있고 그 밑에서는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고 그 옆에는 낡은 승용차 하나가 달리고 있고 그 옆에는 자전거가 있고 또 그 옆에는 행인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휠체어 탄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위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밖에 쌓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남아있는 걸 본다는 것이죠.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옆에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는 자전거가 있는데 저 옆에 걸어서 가는 행인이 있다. 그랬을 때 저 행인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감사의 안목이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남은 걸 좀 보자. 사라진 것, 없어진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남은 것을 좀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어, 남은 걸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텐텐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네, 고마운 것, 감사를 적으시고 또 내가 오늘 베푼 것을 또 적어보는 그런 감사일기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